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도 너무 명확한 거예요. 영혼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혼에게 뭐가 되면 그거가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 네. 그거 거의 같은 컨셉입니다. 제가 지금 왜 마이크 얘기를 좀 하려고 하냐면 이게 이제 불생불멸, 불생불사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불생불멸이고 불생불사가 되려면 이게 개체여야 돼요. 개체가 개별적으로 윤회가 돼야 되지, 이게 분화를 한다든지, 뭐 요즘 복제품이 돼갖고, 아니면 여러 개가 합쳐버리고, 이거 그거는 멸하는 개념이고 사회 개념이 아니겠어요? 이게 또 다른 개념일 수 있죠. 반드시 개체가 네. 양면성이 없죠. 개체적 특성이 있고 전체적인 특성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조금 다른 개념을 개체와 전체가 구분이 힘들 수도 아니 있는 둘로 다 보더라도 개체로 보더라도 그 개체가 어떤 다른 거하고 이렇게 합쳐져서 집합이 돼갖고 그렇게 돼버리면 그 개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집합으로 돼 있던 거가 분화가 돼갖고 여러 개로 퍼지면 그것도 그 원래 거는 없어지는 개념 아니겠어요? 원래 그게 이제 개체의 저장이 되면서 또 전체의 저장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전체의 속성이 개체에 들어올 수도 있고 상호 유기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전체 일부가 된다면은 그게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건 아는데 또 그 안에 또 특징이 좀 나는데 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 개체와 따라서 달라지는 거는 멸하는 개념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요거 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예. 우리 요걸 또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요, 어떤 건 이런 것 같아요. 어떤 거는 불필요한 걸 통합하고, 어떤 거는 이제 조금 컨셉을 나눠보면 해결될 게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불생불멸에 맞춰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진 자가 이 삶을 바라보면 우리는 분명히 낫다 죽어요. 그죠? 이건 뭐 논할 것도 없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낳다가 그 다음에 우리 수명이 다음 죽어요. 그 여기에 대해서 뭐 이설이 없잖아요.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좀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죽는 나는 나이긴 하지만 진짜 나는 아니야. 나이긴 하지만 나의 일부야. 또는 나의 본질적인 나라고 정의하기 어렵다는 개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는 나, 이 육체를 가지고 살다 죽는 이 순간의 나라만 놓고 따지면, 예를 들어서 길게 살아야 100년쯤 사는 인간의 삶을 놓고 따지면 그건 분명히 낫다 죽는 게 정상이죠. 이걸 가지고 뭐 더 따졌다 못다 할 것도 없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육체를 타고 났어도 그건 다른 거지. 몸이 다른데 똑같이 생길 리도 없고. 그러니까 그건 다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논의를 할 때, 자,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육체를 가지고는 죽었어. 그런데 얘가 이 육체를 가지고 죽지 않을 수 있으려면 도대체 나는 본질적인 게 어떤 거냐. 이게 이제 제가 참나 찾기를 하는 주목적이고 저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내가 이 육체를 가진 내가 다가 아니라는 거를 뭔가로 입증을 해야만 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 내 육체적인 죽음을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 얘는 끝나지만 또 다른 삶이 나를 기다리는구나. 그게 윤회가 됐든 아니면 윤회를 하지 않고 그냥 전체에 통합해서 그냥 있어버리든 윤회 고리를 끊든 아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만약에 가능하다면 영이라는 컨셉이 만약에 정말 모든 것 안에 있고 이런 거라면 이합집산이 돼봤자 0이고 안 해봤자 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컨셉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는 정말로 이게, 그러니까 나의 주체를 뭘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는 합쳐지는 나 안 합쳐지는 게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컨셉에서는 뭐가 하나 중요하냐면요, 개성이 드러나는 이유는 분명히 얘기하신 DNA 이런 게 맞아요. 근데 그 안에도 전부 다 우주의 전일성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 안에. 그런데 왜 성향이 드러나느냐? 내가 DNA 구조를 갖고 이런 것들이 걔를 한정시켜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거죠.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면 거기에서 맞춰서 살게끔 한정 짓다가 보니까 내가 가진 원래의 전일성은 잊어버리게 된다. 잊어버리게 된다. 얘가 더 커져 보여서. 그러면은 이 전일성에 대한 생각을 키우고 내 개체성에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개체 고유성이라는 표현을 이제 수련하는 사람들은 많이 쓰는데, 이 정신학계에서 이 논문 발표도 됐던 말이에요. 개체가 가진 개체 고유성이 있어야 개성이 있는 거고, 그래야 동물의 만물의 특이성들이 인정이 되는데, 특이성을 놓고 따지면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 특이성 속에 이상의 전일성이 있어. 전체가 같은. 이 전일성으로 놓고 보면 이때래야 불교에서 얘기하면 무아거든요. 얘 무아는 이놈이든 저놈이든 같기 때문에 얘는 죽을 수가 없어. 왜냐면 다 여기랑 다 똑같게 해서 이 몸이 죽어도 또는 합쳐지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죠. 왜? 본질적으로 바뀐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체의 특성 때문에 여기다 가치를 너무 부여하면 본질적인 걸 모르고, 어떤 사람은 여기다 갖다 너무 부여하면 이 몸이 가진 이 삶도 굉장히 즐겁게 살아가야 되는 개체 고유성을 무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수련하다 보면 저는 개체 고유성을 처음엔 버리려고 하는 수련을 했는데, 왜냐면 이것 때문에 이해하는데 방해를 주니까. 근데 개체 고유성을 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삶이 허망해. 도대체 얘는 뭔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체를 가졌는데, 그럼 아시다시피 무슨 금욕을 해야 되느니 뭐 무지하게 많아요. 수련은 거기다 그걸 버려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죠. 그 불교에서도 출가도 하고, 전부가 모두 안에 들었다면 이걸 다시 화두로 잡으니까,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목적은 뭘까? 전일성을 유지하면서 개체 고유성을 마음껏 즐기는 거죠.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육체를 즐기고, 맛있는 거 먹는데 집착하지 않고, 사랑하는데 소유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개체 고유성을 가지고 전일성을 실현하는 가장 멋있는 거는, 내 개체 고유성은 빛나지만 전체성에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들을 떠올리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회 개혁이 운동일 수도 있고, 전체성의 원리가 그 안에 숨어 있는데, 이 전일성을 건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전일성을 놓고 따지면 우리는 못 죽고, 개체 고유성만 놓고 보면 분명히 죽고. 그런데 그 두 개가 꼭 따를 필요는 없거든요. 같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서도 개체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도 개체가 아니, 그러면서 개체가 아니라 두 개가 같이 있는데 그러면서 개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저기 아까 처음에 질문하신 아버님 얘기하신 선생님, 이 몸을 떠나면 우리가 각자 그러니까 영혼의 수는 정해져 있다고 그래요. 저도 뭐 제가 확인해봤으니까. 근데 저는 그게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영혼의 수가 정해져 있다는 건 뭐냐면 그 각각이 다 개체인 거예요. 그 각각 안에 똑같은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합쳐지고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느는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제가 그거를 뭐 지금 이게 옳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니, 그건 지금 영이라는 컨셉이 빠지면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개체 고유성이, 그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거죠. 아트만과 브라흐만이 전혀 다르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건데, 그거는 있잖아요. 뭐 오파니샤드나 이제 인도의 태초의 처음의 경전인데 거기서부터 달라요. 사실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거기서부터 달라지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언제 선생님하고 제가 좀 얘기할 시간이 있으면 좋아요, 저는.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 내시면 전원 드려줬고요. 거기서부터 이게 그 불교하고 힌두교죠. 그다음 처음에,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이제 불교가 힌두교 그 바탕 위에 불교가 우리나라로 넘어왔잖아요. 그게 불교 경전이 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똑같이 그 원리로 가거든요. 꼭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를 제가. 근데 저 참고로 저는 불경 때문에, 불경을 봤기 때문에 그걸 믿지 않아요. 그거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힌두교 경전을 봤기 때문에 힌두교를 믿지 않고요. 저는 지금 통상적인 힌두교나 통상적인 불교에서 얘기하는 사람들하고는 제가 분명히 같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희망하는 건 진리를 찾고 싶은 거고요. 석가나 예수나 이런 분들이 진리를 얘기했으면 제가 그분을 존경하는 거지, 별로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샹카 차력이 어떻든 그분들이 맞으면 제가 받아들일 거고, 아니면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요가는 물질과 정신을 완전히 나누고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는 뭐 성리학에서도 두 개 같다 다르다 하면서 많이 처음부터 싸워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이제 그 다음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럴 것 같아요. 개체가 저도 제가 공부하고 남한테 질문 던졌던 게 지금 그런 거예요.
윤회영의 생명체가 어떻게 바뀌어가는 숫자가 이러냐 그러는데, 그게 자신은 미생물서부터 그 모든 것들을 따져봤냐부터는 반문부터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영적이라는 건 우주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구상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구상에 있는 영혼만 가지고 뭘 따지겠어요. 그 다음에 지구 바깥에 있는 영혼을 보셨습니까? 알죠? 어디 있습니까? 그럼 아, 그래요? 그런 거 그러잖아요. 어디 있어요? 그거 예. 제가 있잖아요. 수련이 하다가 보면 어떤 때는 이게 한계가 없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게 보면 어디 가서 있는 건가? 차원은, 그래서 이제 그 물리학에서는 차원이 중첩되어 있는 건가? 아니면 다른 게 있다, 한 게 있고, 그렇게 있는 게. 그 다음에 우주가, 이 우주 말고도 뭐 100몇 개가 더 있다고 하는 게 맞나? 그러면은, 실제로 저는 이 일식과 다리의 중중무진이라는 설명을 하는 거는 제가 얘기해봤자 불교에 있는 용어보다 별로 뛰어날 말이 없는 데다가 아주 짤막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그걸 인용하는 거지, 실제로 그 석가가 얘기했다니 믿지 않아요. 저는 석가가 얘기한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거 공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성경 쪽에 먼저 공부를 했던 사람이라 그걸 버렸다가 나중에 선도나 다른 쪽의 맛을 봤다가 공부한 다음에 다시 성경을 보고 불경과 성경을 이제 동시에 이게 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공부해서 바뀐 적은 없어요. 아주 제가 명확한데. 그런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네. 아까 제가 이렇게 해서 몸 어쩌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런 몸을 이루는 얘네들은요, 이미 천사 수준을 최소한 넘어가는 바깥 몸은 천사 수준을 넘는 몸이에요. 그리고 천사도 이 몸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 눈에 안 보이고요. 이 안에 이 물체를 이루고 있는 요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전혀 다른 몸이 아니라 이 육체가 없는 거예요. 이 육체가 없는 거지, 가지고 있는 몸들이 있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정의사장 이런 경우에도 이 몸이 없는 거지 다른 몸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지구에서 우리 옆에 안 살면 어느 딴 별에 살든가 아는 차원의 다른 데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빛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예. 윤회하는 세계에서부터 얘기하는 상당히 많은 세계가요. 우리가 얘기할 때 인간이 살 수 있는 생명, 인간 같은 생명이 살 수 있는 거는 이 태양계에서 여기뿐이라고 하지만, 지금 또 다른 존재가 사는 거는 태양계에도 또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확인한 거를 저는 물어본 거예요. 예. 있는가, 이런 생명체가 살고 있는 의식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살아있는 그런.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질문에서 이런 걸 하죠. 도대체가 인간 말고는 의식이 없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거꾸로 하고 싶은 거죠. 인간과 같은 의식이라고. 그러니까 의식이 그렇죠. 있다면 또 그것도 뭐. 그러니까 이제 인간과 같은 의식은 용어 그대로 인간밖에 없는 거고요. 인간보다 나은 의식을 가진 거는 신들은 우리보다도 나은 거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밖에는 생각을 못 하잖아. 우리가 아는 거 이상은 뭘 알겠어요. 아니죠. 그렇잖아.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이런 거거든요. 홀로그램식으로 존재하거나, 아까 그런 식으로 존재한다는 거는요, 조금 전에 그 얘기 드렸었지만, 우리가 DNA 이런 거에 의해서 의식의 사고 습관이나 혈연 관계 때문에 제약받는 것은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모든 게 다 있긴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구상의 기억만이 아니라 우주 전체의 기억이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을 그거의 의미가 좀 다르죠. 제가 이해하는 거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얘기를 해도 조금 이제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뭐, 예. 기본적으로 체험이 아니고 각자 종교에서 하는 거는 관념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체험에 의해서 바뀌지 않으면 안 바뀌기 때문에 사실 좀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같은 우리 설원장님이 어떤 전일성과 어떤 개체성의 균형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말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성역장 쓰겠다. 어느 게 뭐 적인지는
이 가치 팩트의 기반에 의해서 지난 체험의 기반에 의해서 이겨야 된다면은 어차피 접점을 이루기 힘든 거 같아요. 아니 저희 갑자기 석정이가 지금 이기는 토론을 대로 읽는 건 다른 거를 이 토론은 굉장히 괜찮아요. 이 다른 걸 확인해가는 거예요. 각자 어차피 근데 그러면은 자기한테 일리 있는 대로 믿는 그 신념을 갖게 되는 아니 근데 이제 유재현의 브라마 쿠마리스에서는 이 사람을 하나의 빛으로 보고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빛 하나하나 그대로 존재한다고 브라마 쿠마리스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빛이 이제 몸을 떠나면 예. 다른 몸에 들어가죠. 다음 몸에 계속 끝없이 들어갑니까? 계속 윤회를 해야죠. 계속 끝없는 윤회입니까? 윤회 끝나는 그 이제 그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우리가 여기서 오늘 얘기하는 부분에서 좀 벗어나는 거라서 그 순환이 있어요. 순환이 있어서 예, 하여튼 영혼들의 거기- 또 고향이 있다고. 네, 그리고 그 목사는 인정하나요? 목사는 인정을 안 합니다. 안 하죠. 지금 말씀 들어오니까 인정을 안 인정을 해요. 안 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돼야 돌아가지 아무도 못 돌아가요. 제가 볼 때는 유재인 선생님 그 브라마 못 가셨다고 쿠마리스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 계속 1대1로 윤회를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윤회를 물론 하는 거는 인정을 하지만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어차피 이 신 브라마 쿠마리스는 신이 따로 있고 인간이 이제 신과 닮은 그 빛의 존재가 이렇게 윤회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 신의 존재로 가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다시 그 1대1로 다시 내려오든 아니면 짬뽕이 돼가지고 내려오든 그건 저희는 뭐 별 구별하고 싶지는 않고요, 저는요. 근데 이제 유정희 선생님 입장에서는 브라마 쿠마리스의 그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1대1로. 저도 얘기는. 네. 저는 좀 치열한 생활하고 연결된 걸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관련적인 얘기를 아니, 하시니까 잠깐만요. 이게 도대체 아니, 왜? 아니, 교수님, 잠깐만요. 아니 제가 그러니까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지금 저 원장님한테 이 자발공 명상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치열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발공 명상을 지금 한 석 달째 배우는데요. 큰 변화가 왔어요. 첫째, 제가 깨달은 게 명상은 매 순간순간이 명상이라는 거 제가 체득을 했습니다. 둘째, 제가 체득한 게 우주를 벗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우주 벗어난 적 있습니까? 우주라고 해봐야 이건 3차원입니다. 그걸 제가 벗어났습니다. 벗어나게 된 계기는 원장님이 자발공 우리 수련할 때 점 얘기를 하셨어요. 수학적인 수학으로. 점은 면적 뚫고 질량도 있는데 위치다. 그리고 이것이 또 무한대다. 우주다. 그래서 그걸 여기 저 꽁지뼈에다가 딱 달고서 자발공을 하는 겁니다. 그 처음에는 제가 제 몸을 갖다가 육체의 움직임으로 생각했어요. 능력하고. 우주 속에서. 암만 커져봐야 우주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위치인데, 위치라는 게 결국은 관점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관점의 충돌시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관점의 충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장님이 점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제가 한 2주 겪으면서는 이 점을 우주 밖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존재가 돼요. 제 깨달은 경영학의 핵심이 존재함이거든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역시 또 위치예요. 근데 위치는 어디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존재함에 점이 있어야 그 작용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깨달은 경영학의
창조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주 속의 3차원 속의 점하고 이렇게 딱 맞아떨어져야 돼요. 이게 이제 행동이에요. 실천 행동. 그래서 실천 행동이 있어야 이 우애가 힘을 쓰고 또 우애가 있어야 여기가 실천 행동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냥 반사적 행위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좀 비약일지 모르는데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소우주인 나를 내 말 한마디로 창조한 겁니다. 근데 그 창조하고 봤더니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나요. 이걸 지금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보세요. 제가 지금 깨달은 경영학으로 세계 경영학 이걸 끌어왔죠. 그 다음에 이제 연거푸 일어납니다. 저 이제 내일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서울시의 교사들 깨달음 이걸 하라고 2월 17일부터 하라는 게 저 어떻게 해서 왔는지도 몰라요. 또 한계 기업, 실패 기업 1,800개를 수련하라는 게 또 들어옵니다. 1년에 그게 5만 개 이상이 잠깐 교수님 2분만 시간 드릴게요. 소중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니 그런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당장 integrated life and performance 하는 사람들이 불과 한 1시간 반 전에 떼거리로 한 10명이 저한테 와서 같이 하자고 해요. 이거는 1분 전에도 예측할 수 없었던 기적들인데 나중에 성과 난 다음에 한번 또 그런데 이 성과를 이 기적을 뭘로 설명해야 될지 그걸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한계 기업들이 그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아까 이제 선생님들이 어떻게 결과적으로 됐는지 이거를 나중에 해주시면 나중에 충분한 얘기인데 지금은 아직 시작이 일단 좀 과시기도 해야 되고 마무리. 아니 지금 그래서 저는요 이 치열한 생활하고 좀 연결이 돼야 어떻게 공유가 되죠. 지금 그거는 기준입니다. 공유가 굉장히 치열합니다 지금. 굉장히 치열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준. 그러면 생활을 얘기를 해야죠. 내 생활에 뭐하고 관계가 됐었다 하는 얘기가 들어보시죠.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많은 종교가 사람들을 몇천 년 동안 못 변화시켰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좀 모임이 되는 거는 사실 우리 선원장님이 성과로서 실제로서 보여주기 때문에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메시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그렇게 했다가 아니라 이미 지난 다음에 성과가 난 다음에 이랬더니 되더라 하면 이제 그때는 상당히 큰 메아리가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시도하고 있다라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는 아직 굉장히 추상적인 저는요 박경원 과정을 들으니까 그러시고 그러십니까? 근데 다분들 지금 잘 모르니까 이게 지금 성과를 말씀하시긴 하셨어요. 성과를 말씀하신 거니까 좀 이따가 다시 하고요. 자, 그래서 뭡니까 자발공 명상을 여러분들 들으세요. 이건 안 들으시고 맨날 불경이 어떻고 뭐 어떻고 다 들으시고 공생에 들으시 가지고 맞기 때문에요. 아니 근데 이런 거 같아요. 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교수님은 이제 이 경우에서 드러나시는 건 이제 조금 마음에 들으셔요. 전에부터. 근데 사실은 우리 유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이걸로 평생을 좀 걸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선생님 변하신 거 이상으로 예. 삶이 명확해졌고 아니 본인이 지도하시고 나름대로 그 지도하시고 이제 그러셔요. 그리고 생활서부터 그리고 저는 또 그러면서도 제가 유 선생님한테 제일 감탄하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생각 다르면은 거기 잘 안 오거든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보면 의외로 제가 다수 인파가 거의 없어요. 저도 어디 가면 소수인데 여기서는 희한하게 저랑 공부에서 더 있어서 제가 좀 다수처럼 보이는데 그 소수인데 꿋꿋하게 같이 말씀 나누라고 오시는 거 저는 사실은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가르치는 자리에 들어가면 그런 걸 안 하는데 요선님은 참 보면 한편으로 꾸준히 남 지도해 가시면서도 그걸 해나가시는 게 그리고 어떻든 간에 궁금해요. 과학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저도 배우러 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런 게 서로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 치열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습들이
그 말로만 하시지 않고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말로 했으면요 적당히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삶으로 들어가는 건 틀렸다는 내 생각이 바뀌기 전에는 못 바꾸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인데. 그래서 저 금연 뭐 존경하고 있고 아마 저 말고도 몇 분 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수련하는 사람들은 다 그러하죠. 그리고 또 토론을 통해서 서로가 다른 생각이 있음도 공유하고 또 나름대로 어떤 면에서 만약에 둘 다 틀렸으면 둘 다 바꿔도 되고 아니면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그래 저게 맞나 봐 하면 그것 좀 생각 좀 더 해봐도 되는 거니까 뭐 그거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자기 소신대로 가야 되는 거죠. 뭐. 네. 네. 지금 일어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예. 일단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예, 예. 어디 가세요? 이원장. 예, 예, 그거 질문. 빨리 먹고 싶습니다. 네. 예. 예. 아까 그 질문하신 이거도 모시겠네. 네. 그러니까 우주 좀 아까 그 어떤 그 깨달음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과연 그 진화라든가 아니면 진화의 역사라든가 아니면 우주의 어떤 빅뱅의 어떤 그런 우주의 역사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과연 접목을 시켜야 될 건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아까 질문하신 게 그 부분이죠. 예, 그 그 윤회는 일단은 윤회는 그거 제쳐놓고. 적어도 1대1로 한다는 것 예.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과는 예. 비교가 된다 이거죠. 하여튼 뭐 전 윤회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 부분도 저도 관심 아니, 가져봤는데 그때요. 답이 없더라고요. 예, 어떤 그냥 1대1은 매치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0이란 컨셉이 들어오면 놀랍게도 불교나 힌두나 기독교나 통합이 가능해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물리하고도 맞아요. 0이라는 컨셉이 제가 물론 이제 저분이 생각하는 0의 컨셉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0의 컨셉을 보면 놀랍게도 제가 이걸 공부하고 난 뒤에 불경을 봤더니 볼수록 그 말만 써놨어요. 금강경 오로지 그거고요. 화엄경 오로지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아라는 데 집착하래요. 붓다하고 아니거든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게 불교의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을 붓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봤어 석가가.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물리적인 현상을 벗어난 걸 본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현상마저도 당연히 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살아있다고 봤을 때 근데 석가는 신이라는 컨셉을 거기서 빼버리죠. 안 써도 되니까 그냥 하나, 일체 이런 표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과학하고 만나기가 무지하게 쉬워졌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아까 온그림이라는 것만 집어넣어서 홀로그램 우주 자체를 홀로그램식으로 존재한다고 딱 집어넣는 순간에는 우리 안에 그대로 다 있고 세포 안에도 다 있고 근데 그것이 또 거기 또 써있어요. 중중무진 일즉다 다지길 중중무진 계속 중중으로 무진장그래.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구조는 다 그러해서 아까 점 찍으셨다는 그게 그러면서 갑자기 시작했어요. 끝나고 나서 근데 드디어 근데 이제 위치를 넘어섰습니다. 아무 데나 합니다. 그래서 좀 생각이 바뀌어 나가신 것도 놀라운데 아까 너무 이제 딱 압축을 해서 해버리시니까 연결이 안 되는데 이 일즉다 다지길 중진 그 점은 무한소며 무한대며 이거를 동시에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차원으로 얘기하면 얘는 차원이 없으면 무진장한 차원, 다차원. 그러니까 이 다차원이 가장 극소를 이루면 이 세상의 차원을 정의할 수 있을까? 수학에서는 그런 경우를 그냥 1차원으로 한다라고 정의하는 거지 이 선마저도 차원을 정의할 수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근데 우리는 이게 또 과학적인 용어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원자 같은 점처럼 바라보이는 것들이 엄청난 입체로 이루어져 있고 아까 제가 전자라는 것도 설명을 이게 어저께 KBS 9인가 밤에 나왔어요. 우주를 뭐 한다는 제목이 있어요. 그거 한번 짬나는 대로 한번 보시면 꽤 잘 해놨는데 끝까지 설명이 쫙 해놨는데 한글말로 설명해서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점으로 보일 뿐이다라는 표현을 최고의 과학자가 정말 멋있다. 점으로 보일 뿐이다. 점이 아닌 거예요. 점으로 보일 뿐이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기 시작을 하면 거꾸로 우리 그냥 점이다 했는데 점으로 보이는 것들이 모여서 선을 이룬다. 그러면 이미 선은 이 차원을 정의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다. 이게 더 리얼한 실제의 세계다. 그래 놓고 바라보면 거꾸로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어떻게 그러면 좀 전에 이재용 교수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얘기거리가 저는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웬일이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다. 그리고 뭐 자발공하라고 막 그러셨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발공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기보다는 그게 조금 도움이 됐을 수는 있지만은 이재용 교수님께서 다 창조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각자가 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 당연히 그거는 일어날 수 있고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 웬일이냐 모두 다 자발공해라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니까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그러면 얘기되는 게 이거랑 연결되는 겁니까? 저는 그러면은 좀 아까 우주 이렇게 그 빅뱅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만들어낸 거 그런 입장입니까? 그 우리가 무와 같은 우리가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우리의 경험 없이 이루어지는 거는 우리가 그 진화로 오늘 얘기하기 전에는 진화가 없었는데 진화를 만들어내고 생각하면서부터 진화가 생겼고. 그거는 아니고 어차피 그러고 이런 변해가는 걸 우리는 진화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없어도 인간 없어도 우주는 진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지구와 날아가는. 유식이 그 보면 그 닐스 보어가 그랬다고 그러는데 저게 달이 있는데 안 보면은 저 달이 없는 겁니까? 그 없다. 인식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없다고. 인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아니고 네. 인식으로는 없고 존재는 하고 그러지. 아니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뽀빼나게 해석하는 게 조금씩 네. 차이가 있거든요. 뭐 한쪽 면을 집중해서 설명하는 거를 그런 표현을 쓴 거죠. 실제 없다라는 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쓴 게 아니고요. 보호는 저거 아닙니까? 상보성 이름이죠? 예? 상보성? 아니 보호가 아버지 아닙니까? 양자역학의 아버지인데 그 양자역학적인 그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이 달이 없는 것이다라는 그 한쪽 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거 한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이 책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책이 좀 되게 어렵대 헷갈리는데 이 책 보면서 나오면은 여기서 이제 뭐 스텝이라든가 휠러라든가 하는 유명한 과학자들이 이제 막 나와요. 아인슈타인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파들이 좀 있어요. 한 8가지로 보통 나누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좀 아까 닐스 보어 같은 경우에는 그 없다라는 말이 진짜 존재로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되냐면 중간 학파의 어떤 용수의 얘기를 들면서 용수 얘기하고 그대로 같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공의 입장에서 보면은, 공의 눈으로 보면은 없는 거랑 마찬가지. 근데 그게 이 사람이 이제 요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파동함수, 이 세상은 모두 다 이제 파동인데, 그건 그냥 공이다. 공과 같은 존재, 아무것도 없는 거다. 근데 그 공에서 주체가 딱 나오고, 이제 주체가 어떤 걸 인식하면, 그때서 이제 그 관찰차 효과,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런 건데, 관찰차 효과 식으로 어떤 파동이,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런 거죠. 관찰차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냥 안 볼 때는 파동인데, 빛이 가다가, 사람이 싹 보는 순간 갑자기 입체로 변하는 거예요. 입자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얘기를 좀 확장하고,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게 좀 아까 파동함수 붕괴 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저기에도 홀로그램 보고라고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없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것이 이제 어떤 커튼에서 하나의 커튼에서 이렇게 현상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타났다 죽었다 하는 근본적으로는 사실 이 3차원의 세계에는 없는 것과 같다. 그 상황에서 이런 현상이 이렇게 계속 나타나는 것일 뿐이다 하는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없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지. 물론 실제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 있는 상황이고 있게 보는 거고, 물론 이거 그게 이제 없는 거는 그런 주장이 어디 나오냐면은 유식에도 나와요. 유식에도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달이 없다. 우리가 보면 내가 안 보는데 달이 없다. 근데 이상하다. 다른 사람 다 달 보는데 어떻게 저기 달이 있지? 그게 바로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나온 게 공종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본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계속 존재하고 우리가 죽지 않는 한 누구라도 살아있으면 계속 그게 연속되는 것처럼 사람들의 관념 속에서 남아있을 뿐이지 이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이래서 토론에서도 제가 이제 인용을 잘하자고 하는 게 그건 그 사람 얘기잖아요. 사실은 제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자 효과에서 위치와 속도를 두 가지가 동시에 못 본다 하지만 예. 똑똑한 사람은 실험 두 개를 합쳐서 두 개가 다 있는 줄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개를 다 한다고? 그러니까 입자하고 파동이 있다는 거를 우리 다 알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밖에 안 보고 위치 속도 말고. 그러니까 위치 속도나 입자 파동이나 다 우리가 어떤 거를 볼 때는 관찰하려고 그럴 때 그 사람이 의도 빼기 잘 안 들어와요, 사실은. 그걸 떠나서 봐도 실험을 똑같이 해도 이거 의도한 사람은 이 뭔가 결과가 멋있는 게 나왔는데 집단의 결과가 없는 거야. 자기 의도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실험 결과에서 그걸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입자 가속기 같은 거가 이제 썸에서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 과학자가 어떻게 멋진 말을 하더라고. 도대체가 얘네들을 어떻게 분리할 기술이 없어가지고 실력이 없어서 벤치로 우리가 뭘 잡아 뜯듯이 그거 하는 짓을 양성장 양성에 부딪혀서 뽀개는 거래요. 참 그 정교한 걸 그렇게 표현하니까 머리는 이해가 잘 되는데 그래서 엄청난 속도로 갖다 대면 얘가 부서지니까 붕괴가 되는데 이런 거예요. 여기가 하잖아? 그러면 붕괴가 되면 이게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면 이 붕괴가 되는 것들이 일로 가서 완전히 튄다는 거죠. 얘를 다 모아가지고 이 특성을 파악해서 얘를 읽어내는 거야, 지금 사실은. 얘를 직접 읽어낼 수 있는 방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제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또 하나 있어요. 수련자가 알 수 있는 방식은 이렇게 찾아가는 게 이런 식의, 이게 0이라면 0을 알기 위해서 0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를 알기 위해서 코끼리 털도 만져보고 앞발, 뒷발, 상하 만져봐서 얘를 종합을 해요. 이게 보통 인간이 가지는 지식의 또 한 가지 방식이 있어요. 명상은 말이죠.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명상이에요. 뭐냐면 내 존재 방식을 활용을 해서 얘를 있는 거를 알고 들어가는 존재 각각. 이게 인간이 보통 하는 아주 합리적인 방식이에요. 과학적 추론 방식이죠. 그러나 이것마저도 더 중요한 거는 얘를 모아서 얘의 전반적인 특성을 얘가 이런 거야라는 결론을 내야 되겠죠. 이런 현상을 제대로 읽어내는 사람만 이놈의 특성을 정확하게 읽어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몇 년 전서부터 힉스 입자를 찾았다 못 찾았다 하다가 한 3년은 날아갔어. 그러고서는 재작년에 한 거가 인재 인정을 열심히 그 유명한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기백명이 그걸 가지고 이거 하고 모아가지고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힉스 입자라고 명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우주라는 건 사실 그거보다 더 크잖아요. 그죠? 더 작기도 하고. 그러면 얘를 바라볼 때 하나 가지고 쉽게 평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 달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잘 모아서 얘를 찾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는 나 안에 이걸 다 읽어낼 수 있는 특성이 있으니 이 특성이 어느 정도 이제 공부하다가 보면 이제 이게 확신 반, 불확실 반, 또 확신이 한 70% 넘어가기 시작하면 가끔가다 시도를 하죠. 그래, 내 안에 다 들어한테 한번 맡겨볼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딱 맡겨갖고 어느 순간에는 말이죠. 요게 그대로 이거 다 들어온다고 한꺼번에. 이런 체험 몇 번 있어요. 그러면 어떤 때는 거짓말처럼 그냥 한꺼번에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뒤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길이 열려져 있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명상을 잘 하거나 하게 되면 이거를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우주가 될 때, 그러니까 얘를 읽어낼 때 이 특성들을 모아서 얘를 볼 거냐, 얘가 돼버릴 거냐가 다른 거예요. 내가 얘가 되면 이거 안 해도 돼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수련법이 최고 수련법이에요. 내가 얘가 되는 거. 이게 대상과 협의돼. 아까 그 질문했었죠. 이게 수련법에 이게 실제로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게 최고 수련법이에요. 그런 순간에 얘는 필요가 없어져. 그럼 그것의 어떤 그 명증성, 그 명증성을 어떻게 증명하실 겁니까? 증명의 방식은 예.
한심 하나 인간이 가진 고통의 방식을 쓰는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어느 날 석가가 얘기한 일즉가 다지기를 중중무진을 체험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착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좀 뭐 어떻게 증명할 거냐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럼 그걸로 세상을 보기 시작해야 돼요. 내가 확신하는 걸로 이 세상을 해석했는데 최고의 원리면 그걸로 모든 게 해석이 돼야 돼요. 최고의 원리가 아닌 건 진리이긴 해도 다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종교는 이 가르침 중에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해서 종교와 종교 제도를 나누는 사람인데 종교를 제대로 설명한 제도 종교 제도다. 종교를 주장하지만 종교를 가장 최고의 가르침을 설명하지 못하는 종교 제도는 종교 제도도 아니다. 그냥 사이비 집단이다. 이렇게 나는 정의를 해요. 근데 그게 이런 거죠. 홀로그램 우주 같은 그런 식이나 아니면 일즉가 다지기를 중중무진이나 아니면 예수가 말한 만유 위에 있고 만유를 통해 실행하며 만유 안에 계신 존재나 이러한 게 구조적인 거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양자적인 이런 거보다 훨씬 앞선 개념이에요. 양자는 모아야 돼. 근데 얘는 아니야. 양자는 아직 더 해부해야 되는데 이 구조는 더 해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 거기다 뭐까지 이해할 수 있냐면 어떤 양자나 커프나 척분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이론이 맞으려면 이 이론을 만족시켜야 된다. 어떤 이유? 일즉가 다지기를 중중무진 종교 진짜 최고의 독트린이 있다면 이걸 만족시켜야 된다. 그래서 통일장 이론이 사실은 물리학에서도 찾아가지만 종교에서 얘기하는 통일장 이론은 바로 그게 종교거든요. 종교. 그리고 제1공리 이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물리학에서나 이 자연과학자들이 찾고자 하는 최고의 원리 제1공리. 그러니까 아무데나 적용시키고 싶어하는 만물 이론이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석가나 예수나 이런 사람들은 그걸 설명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 지금은. 그리고 이제 과학자도 맛은 봐서 그게 홀로그램이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아까 명중성이라는 게 깨달으면 모든 걸 다 전제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완전한. 예, 완전하게 다 완전한. 이해할 수 있다. 그럼요. 왜냐하면 근데 나도 석가한테 나도 그렇게 묻고 싶은데 전제하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보는 좀 아까처럼 뭐 우주의 역사라든가 하다못해 우리가 병 걸려서 어떻게 낫는 거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뭐 그 하늘나라의 비행기라든가 그런 거 뭉쳐다 하고 싶었는데 그 당시라고 그런 게 없었겠어요? 아니 하고 근데 싶었는데 그런 거는 왜 저는 몰랐을까? 그렇게 된다면은 그거 할 필요가 없고 할 이유가 없어져요. 그럼 그거 네, 알고 계셨나요? 석가는 그런 거 그건 모르겠는데 저는 만약에 완전히 다 알게 내가 되는 대충 그 상태라면은 이렇게 고치고 다 고쳐주지 그랬다. 예수가 딱 나타나가지고 다 고쳐주면 될 거 아니냐 그러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고쳐주는 거고 내가 번쩍해가지고 저쪽으로 가지 않는 것도 내가 볼 필요가 없으니까 안 가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만약에 그런 사람이 나타났더라도 누가 그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 확실히 달라 기가 막힌 기적을 행하는 사람 그렇다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아무것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물의 인과관계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거와 이게 이쪽에 통제실이 있어서 이게 그래서 통제하면 저게 움직이고 이런 메커니즘을 깨닫는 거와 내가 통제 능력을 갖는 거와는 약간은 다르다고 보거든요. 다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여기서 소위 말하면 그러한 적어도 아까 지금 얘기한 거는 세상의 모든 원리가 이렇게 보면 이게 통일이론으로서 다 해석이 가능하다 이거와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걸 깨닫고 내가 통제실에 딱 들어앉아서 세상의 모든 거를 내 마음대로 다 이제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거는 또 다른 디멘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지전능의 개념은 컨트롤 능력까지 갖춰야 돼요. 나는 일단까지는 필요 없고 그리고 아까 이제 설원장님이 소위 말하는 몸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좀 어느 정도 치료할 수 있고 뭐 차크라를 이쪽으로 또 돌린다고 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전지전능은 아니고 아니죠. 전지전능 아니죠. 그러니까 전지. 그러니까 뭐 전지까지 그러니까 전지와 전능이라는 전능도 아니에요. 하여튼 소위 말 능력의 일부분을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지. 약간 안다고 하는 게 바로 능력을 갖는다라는 거는 조금 아니, 그렇죠. 생각이 나는 들어요. 입증하라, 뭐 증명 어떻게 증명하느냐, 어떻게 입증하느냐, 그거는 참 좀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증명을 해가지고 어떤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그것은 저는 그런 컨셉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오로지 내가 그거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얼마나 믿느냐에 저거죠. 이론적으로 아무리 증명해가지고 옳다, 이거 증명이 가능하다 했을 때, 아, 맞아, 그거 그렇게 증명이 됐네 하고 그것도 믿느냐? 그것도 다른 차원이고요. 저는 이런 면에서는, 이런 모든 것, 아까 말씀하신 것들을 모든 어떤 이런 설명들을 내가 들었을 때,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내가 과연 얼마나 깊이 폐시처를 하고, 거기에 딱 맞아 들었을 때, 하고 그거 무릎팍을 치고 거기에 대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지. 누가 아무리 기가 막히게 예수가 와도 석가가 와도 여기 저거 하면서 깨닫는 사람 저는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얘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랑 또 조금 연관해서는 이 도교관 편대에서는 이제 어떤 컨셉으로 보냐면 일단 깨달음을 몰라요. 기본적으로 아까 지금 그런 깨달음을 모르고 일단 능력을 막 키워가다가 이제 어느 극한에 이르게 되면 능력을 갖추면서 깨달음도 같이 오는 이제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더디고 과연 내가 평생을 바쳐서 한다고 해도 거기에 못 가는 경우 확률이 뭐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어느 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정상에 올라가니까 이 전체가 보이는 거고 지금 거꾸로 우리 선원장님 얘기하는 거는 그 산 위에 먼저 올라가서 전체를 보면은 훨씬 이제 소위 말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올라가야 지름길이고 어떻게 하는지를 할 수 있으니까 능력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빨리 키울 수 있는 하나의 모티브가 된다. 그러니까 먼저 이론을 알고 그 다음에 뭐 해서 행을 하면 훨씬 더 행 자체도 빨라지고 뭐 좀 그렇게. 그럼 아까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좀 아까 일어났던 그 빅뱅하고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건데 나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알고 싶어. 그래서 내가 고민했던 우선 저부터 예. 수련을 하면 수련의 증거가 있어요. 사실은 모든 수련은요 신해 수중이라는 절차를 밟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학자들이 다 나눠놨어요. 요즘에 참 좋은 시대예요. 그래서 자기 믿음이 참 뭐가 좋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거니까 이게 어쨌든 그 다음에는 그 믿음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풀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더 깊이 가든가 그만두든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닦아요. 그 다음에 이제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증거가 놀랍게도 예전에는 전지전능의 능이 얼마나 나타나는가가 사실 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동양의 특히 한국 쪽인 성도에서는 신기라고 얘기하는데 대신기라고 그러죠. 보통 이제 잡신처럼 보는 게 대신기인데 4대 신기다. 그래서 견신기, 문신기, 지신기. 견신기는 천안통 같은 거고요. 문신기는 천이통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지신기는 이게 전지전능이에요. 그리고 행신기. 이거 뭐 날아다니던 장수이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게 전지전능의 증거로 원래 나와요. 그런데 의외로 상당히 많은 게 이제 그런 식으로 다 하는 경우가 많이 들어서 요즘 축지법을 한 사람도 있다 없다 또는 뭐가 원격으로 하는데 말은 하는데 진짜일까 뭐 등등 많은 일이 있는데 불교의 육신통이 있죠. 불교의 신통의 증거가 육신통이에요. 그래서 천안통, 천이통, 신족통, 그 다음에 타신통, 그 다음에 루진통, 그리고 하나가 또 있는데 천이통 했어. 저기 숙명통. 이 6개인데 제일 어려운 게 누진통이라고 그러는데 누진통이 안 되면 나머지 통이 안 돼요. 근데 누진통이 되려면 내 감정과 쓸데없는 편견이 사그리 사라진 상태에 다 새서 진해서 없어진 거예요. 누진.
그래서 사실 수련은 마음 수련을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죠. 그러니까 마음 수련이 끝나면 생각보다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래요. 선언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전지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뭘 공부해갖고 있으시면 정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어떤 사람이 만약에 술법을 잘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쓰는가 관찰하면 그 사람처럼 바로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술법의 수준이 우선 낮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치를 깨달은 거가 머릿속에 그걸 외운 거하고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즉다 다지길 중중무진을 머릿속에 외워서 이게 좋습니다 강의하는 거하고 이게 정말 머릿속에 구조가 얼마나 들어왔냐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큼은 원리를 알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격으로 기운을 보내든가 원격으로 탐지하는 수련을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이 앉아서 시공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인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원격으로 뭘 탐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지하게 신기한데 가르쳐주면 잘 안 해요. 그거 알고 나면 안 해요. 처음엔 저게 무슨 사람인가 하는데 그걸 하는 순간엔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에게는 그 시공을 초월해서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게 되면 아, 시공의 영향을 안 받는구나를 거꾸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요. 얼마든지 이 상상이 아니라 철저한 관찰을 통해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리가 머릿속이 아니라 정말로 나한테 구조적으로 들어와야 돼요. 어떤 식으로 물리적인 것처럼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적이 구체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련은 막연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어떤 용어도 좀 정확하게 씁시다 어쩌고 하는 게 그게 명확하게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요게 머릿속에서 하나의 실제로 홀로그램 우주는 이런 우주일걸 이게 머릿속에 그려져야만 그게 리얼한 실제 세계이기 때문에 실제 세계 깨닫는 것만큼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남이 볼 때는 저거 어떻게 아니 하고 나면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요. 제가 그거 하고 나서 다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몇백 년 실전된 거 찾아낸 것도 많고요.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근데 설명해줘도 보통 한 사람 몰라 이론으로는. 그러니까 그 구조가 어느 정도 들어와고 내가 믿어야 그게에서 몸에서 체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그 이론과 내가 다 둘이 아니에요. 저희가 학교에서 이제 사람들 가르칠 때 특히 이제 실무에 있는 기업에 하는 사람들 이제 교육하려고 그러면 이론 가르치지 말고 좀 실제 가르쳐달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론이라는 게 많은 실제에서 압축된 사실은 통일이론이거든요. 그런 거죠. 근데 실제 가르쳐주면 거기서 끝나요. 케이스로. 막상 재밌어나 보이지만. 근데 거기서부터 이 이론을 알면은 그 사실 이론 가지고 모든 응용을 다 할 수 있거든요. 여기저기 사실. 그런 거죠. 그게 진짜 이론이에요. 근데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불행히도 이론을 가르쳐도 소화를 못해서 실제 응용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많은 종교들이 죽어있는 종교가 되는 게 그렇죠. 우리 서울대학교는 이제 그거를 실제로랑 이게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저희 이제 찾으신 거고 다른 종교 사람들은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전혀 실제하고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죽어있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얘기는 분명히 그런 확실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론을 확실하게 내가 깨닫는 순간 굉장히 많은 응용 능력이 바로 생기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제 의견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를 압축해서 이해하기 좋게 만드는 거라는 게 머릿속에 들어오고 그게 내 머릿속에 들어오면 그건 리얼하죠. 네, 리얼하죠. 그러면 네. 대답을 내가 못 들어서 계속 질문한 거예요. 빅뱅을 어떻게 이해되느냐. 빅뱅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저는요, 빅뱅, 저 선생님은 본인이 퀘스천 하던 것을 빅뱅의 이론을 딱 듣는 순간, 그래서 그 모든 한 점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됐구나 하고 본인이 그거를 이론이 다 끝이에요?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것이 된 거고 그게 일즉다 다지길 그것과 다 통하는 거로구나 하고 그걸 바로 무릎치고 아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주입시켜줄 수는 없어요. 무슨 소리냐면 본인이 그거를 퀘스천 붙이고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그게 바로 들어온 거지. 그걸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거를 인식시켜주고 그거를 체험시켜줄 수는 없다는 거죠. 저는 계속 묻는데 이해를 못하고 머릿속으로만 뭐 이렇게 빙빙 돌고 그런 거 충분히 그럴 수밖에 네, 어떤 식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힌트는 이런 거 있어요. 네. 최근에 물리학자들 중에 좀 똑똑한 친구도 이런 얘기를 시작하죠. 빅뱅이 시작이었느냐, 수축하는 데서 다시 시작할 한 전에 불과한 거냐. 예. 가시잖아요. 그래서 화이트홀 블랙홀이 예. 있는 것처럼 예. 그런 식의 또 다른 탄생이라면 시작과 끝이 없이 반복되는 또 다른 생명체제 우주가 그러면 이제 우주를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바라보면 이거를 그 전에까지 있는 모든 것까지 다 하나로 쳐도 되고 그 평행 우주가 무한히 많다고 해도 문제가 없는 게 그 다가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해도 또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일드라리 튜링 같은 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순간인데요. 그 홀로그램식의 그 컨셉을 내가 뭐라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통이 지구로 끝날 거냐, 태양계로 끝날 거냐, 아니면 우리 현행 우주냐, 아니면 전생 우주, 후생 우주, 아니면 다차원의 평행 우주까지 다 집어넣을 거냐. 근데 기왕이면 다 집어넣는 게 낫잖아요. 그렇게 넣어도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빅뱅이라는 한 점이 전체가 되면 좋은 게요. 거기서 터지면은 만물 속에 전체성이 들어있다는 게 내가 이해가 안 됐었어요. 개체 볼성이 눈에 더 들어오니까. 근데 빅뱅 때문에 여기서 터졌으면 이건 이 전체성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구나 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다면 원래 특이적이든 말든 근데 그 특이적으로 노벨상까지 받은 거고 측정까지 많이 한 거라 이제 그거를 부인하기도 어려운 데다가 또 하나는 그러거나 말거나 전체를 하나로 보면 되는 거구나.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고 터지고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차피 우리는 하나구나. 그래서 내가 역사에 관심 같은 것도 사라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인의 역사에 한국인 관심이 많잖아요. 몇천 년 따지다가 계속 조상으로 가니까 이게 하나로 나와. 그러니까 아니야 모든 조상이 예서부터 다 하나로 가니까 이제 그 역사로 관심이 적어져 버렸어. 이거 공부하려니 우주 쪽이나 전체 쪽을 공부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다행인 게 내 안에 그게 다 있다는 거야. 홀로그램식일 때는. 그러니까 나를 잘 관찰하면 그걸 찾아낼 수 있다. 또 하나 나와 옆 사람 이거 관계를 해도 역시 우주의 역학 관계를 읽어낼 수 있다. 이건 굉장한 혜택이죠. 근데 우주 구조가 그러니까 혜택도 아닌데 그냥 사실이니까. 그런 식의 존재 방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 아마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주 자체도 결국은 그러면 불생 불멸 그걸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아무래도 그럼 우주 자체가 그 자체도 0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주가 0이에요. 우주가 0이 아니면 우리가 0이 아니에요. 그 하나의 우주의 구조 그 자체.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가 0이라 그 전체가 0이면 그 부분을 구성하는 이게 파편이라 자꾸 피조물인 줄 알았는데 이 안에 전체성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구조다 이거죠. 그러니 할 수 없이 그 구조가 똑같이 들어갔는데 전체가 0이면 부분도 0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은 그게 뭐 얘들 유명한 게 뭐 우주의 진화에 의해서 그게 결정이 된다면 우주의 진화하고 0의 진화로 막 우주의 진화는 0의 진화고 진화라는 표현보다는 변화 변하지 무슨 지나고. 네, 변화 이런 정도면 진화라 그러니까 뭔가 자꾸 발전할 것 같은데 변화하면은 그냥 이렇게 존재가 스스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 진화라는 개념을 선생님 강의 중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걸 진화라는 꼭 개선되고 이런 게 아니고 변화일 뿐이다. 그게 다윈에서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0이라는 개념이 우주의 원리면서 단순히 소위 말해 자연과학에서만 존재하는 원리가 아니라 우리와도 실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연결되어 있는 원리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작동하고 그거를 또 활용할 수 있고 이런. 그래서 과학 약간 지금 현대 과학에서 얘기한 물리학에서 말하는 데 있어서는 그 0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빼놓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과학에서는 소위 말하면 측정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연구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에서 빼놨어요? 네. 빼놓은 게 아니라 과학에서는 아직 내가 좀 질문을 했는데 못 들어갔죠. 질문했는데 그건 연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연구에는 연구방에서는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아니 근데 과학에서 뺀다는 게 아니고 지금
그렇게 다가가는 거 아닙니까? 그 과학에서 뺀다는 얘기는 비과학이라 제껴놨다는 얘기보다는 현재 과학이 가지는 방법론 가지고는 연구가 한계가 있다라는 한계가 거죠. 있다. 네, 그렇죠. 표현해야지. 아 근데 그 전에 그러면은 무슨 신비주의, 이시민이 막 그렇게 그냥 그 사람들 매도했던 시절은 언제고? 아니 지금도 자기 인식 수준대로 아니 그 연구를 못하기 때문에 연구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는 건 아직도 신비주의는 맞아요. 그렇죠. 과학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럼 얘는 인정하는 건 안 해요. 왜냐면 과학에서는 측정 가능하고 어려워요. 가능한 것만 인정하지 그거는 각자 알아서 신념의 세계라고 그냥 넘겨버리지 그게 이제 인정은 안 하죠. 이제 바꿔서 재미난 얘기 한번 할까요? 네. 저도 신비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 인정하지 않냐면 신은 시크릿하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한은 더 심하게 하면 바로 영인 한은 인간이 측정 못할 건 없어요. 인식이 도달하지 못해서 측정 못한다고 생각할 뿐이지 다 측정 가능해요. 근데 그 측정이라는 개념이 과학에서 얘기를 할 때는 기계가 필요하거든요. 도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구 없이 그냥 이 육안으로 이렇게 측정 그 불량 측정의 그런 방식이 얘기를 하진 다르죠. 않거든요. 근데 측정의 방식이 다른데 사실은 내가 그 측정의 방식을 딴 분하고 가르치는 게 그걸 나누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게 그 가르치잖아요. 과학적인 웬만한 실험 확률보다 훨씬 더 객관성이 있어요. 객관성이 있다는 거는 사실은 과학적인 어떤 실험보다도 훌륭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고요. 객관성이 있으면 과학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실험으로 할 수 있어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그 실험 방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근데 아까 측정이 그 문제는 조금 약간은 도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는 측정의 일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개 가지고 피 검사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과학에서 인정하는 거는 내가 힐링을 했다 이래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실험 집단과 비실험 집단을 비교해서 힐링한 집단이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그게 측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근데 이제 비교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근데 그좀 아까 그 내가 이제 어떤 기를 쏴서 많이 힐링을 했다. 효과가 있냐고 하더라도 또 뭐 혈압 수치나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한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지금 그 과학자의 집단이 과학자의 집단이 쓰는 기본적인 관측 방식이 어떤 그 육안적인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은 다 기계에 다 대부분 계측계다 계측기를 하는데 병이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는 측정이 가능하잖아요. 그게 나중에 피검사로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두 개의 집단을 비교를 해서 이쪽 집단이 분명히 좋아졌다고 0점에서 10점까지 놓고 몇 점까지 좋아졌냐 그렇게 문진으로 할 수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게 자꾸 실험이 안 되는 거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자가 없어요, 별로. 실질적으로 그거를 유의하게 결과를 낼 만한 능력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해보면은 별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와서 그렇지. 그 다음에 중국에서 어떤 사람은 이거 맥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대. 그 사람이 세계 그 의료기기 전시회 가가지고 자기가 출전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짓고 온 거랑 그 기기라는 거랑 비교를 해서 이 사람이 더 낫다 이게 실제. 이제 그런 식으로 측정 가능성 이게 과연 정확한 건지 안 정확한 건지. 저거 기억 안 나세요? 옛날 그 소니 돌아가신 회장이 그 맥진기를 만들려고 해갖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 맥 잘하는 사람을 모셔왔었어요. 배 누군가 하는 분을 모셔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소니가 그때 한때 제일 잘 나갈 때라 그 기술 가지고 하긴 했는데 이게 제품이 아직 안 된 거 보니까 만들었다가 자기네 나름대로 비행기라든가 아니면 계속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간의 맥진이라는 게 이 기계하고 다른 게 아주 미세한 걸 읽어낼 수 있는 이 능력이 인간의 능력인데 특히 수련하는 사람들은 그죠? 근데 이 기계가 어떤 속도로 접근하게 누를 거면 상대방이 협조가 덜 될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거냐 이게 명의의 조건인데 그런 게 안 돼서 그런지 살리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양도락기 같은 것도 있는데 이 세계적인 공인을 못 받죠. 참고로만 하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분명히 돼나갈 수밖에 없고 좀 더 정밀한 기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는 그때는 아마 이런 수련의 영역이라기보다
거꾸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다 그냥 해결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아마도 우주와 같다 그러면은 기계가 거기서 어떤 기계가 그걸 가능하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인간의 영역은 할 수 없이 남을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봅니다. 자, 오늘 뭐 거의 다 하셨나요? 궁금한 게 남으셨나요? 더 많죠? 네? 너무 자, 그러면 새해 첫 달 오셔서 수고 많으셨고요. 같이 박수 서로 격려하면서 새해 큰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